상상조차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광활한 초원의 나라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들리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의 서울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도시가 사막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 사라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주로 진실이 가려진 곳 혹은 과장된 소문이 무성한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해 전 남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설 속 황금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에 한 달을 허비했지만 결국 오래전 폐광터만 확인했던 쓰라린 기억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세상의 핫한 이야기에 대해 본능적인 의심부터 품는 조금은 피곤한 직업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을 때도 제 첫 반응은 시큰둥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라, 이번엔 몽골일세.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한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더군. 자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파헤쳐 보지 않겠나? 첨부된 파일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마치 한국의 어느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거리에서는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다는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부터 큰 기대는커녕 깊은 의구심마저 품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특정 국가의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와 유행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한 나라의 수도 전체가 뒤바뀌고 외국어가 일상생활의 필수 언어처럼 자리 잡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이 심하다고 느꼈죠. 혹시 몇몇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마케팅 전략이거나 아니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잠시 불타오르는 일시적인 유행은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제 주변 동료 기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내자 국제부의 베테랑 기자 톰은 피식 웃으며 말했죠. 사라, 또 어려운 숙제를 맡았군. 예전에 동유럽 어디선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마을을 완벽히 재현했다는 곳에 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온 내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는군. 아마 가면 별 내용 없을 거야. 라며 격려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가 그저 그런 가십성 기사로 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리라 예감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조사했지만 손에 잡히는 정보들은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폭발적인 인기,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그 정도의 사실로는 한 나라의 도시 전체가 변모하고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그들의 언어보다 외국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교묘하게 부풀리거나 연출해낸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불편한 의심도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제 천성이었으니까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피부로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단정 짓거나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지켜온 오랜 신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 제 모든 냉소적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정말이지 신락 같은 기대감을 애써 외면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몽골 여정은 차가운 냉소와 익숙한 직업적 호기심, 그리고 한 줌의 숨겨진 기대감을 가슴에 품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앞날에 어떤 놀라운 반전과 거대한 감동의 파노라마가 펼쳐질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 여정은 제 기자 인생뿐 아니라 제 가치관 전체를 뒤흔드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7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친기직한 국제공항.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자마자 싸늘하지만 상쾌한 대륙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내부는 최근에 지어진 듯 현대적이었고 곳곳에 몽골 전통 문양과 유목민의 삶을 형상화한 예술 작품들이 눈에 띄어 이곳이 몽골임을 실감케 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과장된 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죠. 하지만 예약된 택시에 몸을 싣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했어요. 분명히 저는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너무나도 낯익은, 아니 생경할 정도로 한국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변 상점들의 간판은 약속이나 한 듯 한글 일색이었어요. 행복 슈퍼, 우리 식당, 서울 미용실, 심지어 종로 학원이라는 간판까지. 이곳이 서울의 어느 위성 도시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한글 간판들은 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혼잣말이 중얼거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 수많은 취재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식의 문화적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이 믿기지 않는 풍경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만 더해갔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일 뿐이었죠. 그때 정막을 깨고 택시 안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올랐던 한국 아이돌 그룹의 최신 유행가였어요. 몽골의 택시 안에서 중년의 몽골인 택시기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신 K-팝을 틀어놓고 있다니.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약 40분 동안 한글 간판의 공세는 단 한순간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벽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에는 다소 어색하지만 선명한 한국어로 초특가 할인 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티셔츠나 가방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한글 문구가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당당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어요. 이것은 제가 사전에 예상했던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부 젊은 층의 단순한 유행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숙한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한국 문화 체험관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 이번 취재를 현지에서 도와주기로 한 코디네이터 노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호텔 근처의 한 커피숍이었는데 그곳을 찾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 눈은 쉴 새 없이 주변 풍경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한글은 단순히 상점 간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노선 안내도에는 몽골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고 길가의 작은 식당 앞간이 메뉴판에는 음식 사진과 함께 친절한 한글 설명이 덧붙여 있는 곳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 입구에서 과일을 파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조차 제 옆을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더듬거리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 사과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싸요 싸. 저는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거대한 연극. 무대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앳된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한 청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민이었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 몽골에서 펼쳐질 제 취재가 결코 평범하거나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강렬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예상을 산산조각 낼 만큼 거대하고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바로 제 눈앞에서 꿈틀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유 모를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민과의 첫 번째 공식 취재 일정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신도시, 현지인들 사이에서 속칭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민은 이곳이 몽골의 미래주거 문화를 선도할 최첨단 도시로 특히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과 혁신적인 도시 계획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도시라는 단어에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수도 외곽에는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일부 차용하는 것 또한 국제화 시대에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도 한국 건설사들이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지었겠지.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탄 신도시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제 짧은 생각과 섣부른 예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한국의 분당이나 판교 같은 잘 계획된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완벽한 한국형 복제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넓게 쭉 뻗은 왕복 8차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들, 아파트 단지의 외벽 색깔과 로고 디자인, 심지어 단지 내부에 조성된 아기자기한 조경과 어린이 놀이터의 알록달록한 미끄럼틀 디자인, 그리고 각동 앞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몽골 전통의 흔적이나 특색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노민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저를 한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국어로 된 환영 문구가 우리를 맞이했고 내부로 들어서자 수많은 현지인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분양 담당자가 다가와 역시나 유창한 한국어로 아파트의 특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설명이 그저 판에 박힌 홍보 문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쯤은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감재 사용, 편리한 교통, 완벽한 생활 인프라 어느 나라 모델하우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설명이 주거 환경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 고유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몽골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춥고 깁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허다하고 그런 혹한이 거의 반년 가까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국식 아파트에는 온돌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아무리 추운 한겨울이라도 집 안에서는 마치 봄날처럼 맨발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온 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설명을 듣고 있던 현지인 방문객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절실한 필요와 갈망이 어려 있었죠. 온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벽체와 창호에 적용된 뛰어난 단열 시스템 역시 한국의 최신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를 차단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내부의 온기를 보존해 따뜻한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기존 건축물들은 단열이 매우 취약해서 살인적인 냉난 방비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한국식 아파트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내부 구조 또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용도 수납 공간 설계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고, 주부들의 동선을 세심하게 고려한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방 시스템, 그리고 외부 침입을 차단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제가 미국 중산층 가정에 잘 지어진 집이나 혹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는 그림 같은 아파트에서나 보던 그런 편리하고 안락하며 안전한 생활이 이제 이곳 몽골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내내 몽골 현지인들의 감탄사와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값비싼 사치품에 대한 동경이 아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삶의 터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 기술의 모방이나 건설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몽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한국의 앞선 주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안락하고 더 따뜻한 삶을 위한 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 말입니다. 제 마음속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냉소의 두꺼운 얼음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죠. 몽탄 신도시에서 경험한 한국식 주거 문화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울란바토르의 일상적인 도로 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절대 다수가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 바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였던 거예요. 마치 서울 강남이나 부산 서면의 복잡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색상과 모델의 한국산 자동차들이 도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 기간 동안 이용했던 택시들은 열의 9이 현대의 아반떼나 소나타 혹은 기아의 K5였고, 일반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차들 중에서도 한국 차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작은 트럭들조차 대부분 한국의 포터였죠. 너무나도 일상적이라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풍경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몽골에 원래 이렇게 한국 차가 많았나요? 제 질문에 노민은 마치 그 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제 몽골 사람들은 한국 차를 가장 신뢰하고 좋아해요.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험한 몽골 지형에서도 잔고장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연비도 뛰어나고 부품 가격이나 수리비도 다른 나라 차에 비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에서는 튼튼함을 내세운 일본산 사륜 구동차나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독일차가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차가 명실상부한 국민차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10년 넘게 울란바토르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바트볼드라는 이름의 중년 기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오랜 동반자 역시 반짝이는 은색 현대 소나타였어요.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 차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만족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일본 차를 20년 가까이 몰았을 때는 겨울철만 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몽골의 험한 길을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잔고장 때문에 정비소에 들락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소나타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추위와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끄떡없고 아무리 험한 길을 달려도 정말 잘 견뎌줘요. 승차감도 훨씬 안락하고요. 그는 주변 동료 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자해 반타의 반으로 한국 차를 선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다른 나라 차보다 한국 차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그리고 더 빨리 거래된다고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뛰어난 내구성과 우수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몽골의 실제 도로 환경과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 속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셈이었죠.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는 이미 한국의 다양한 제품과 편리한 기술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노민과 함께 방문한 울란바토르 시내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몽골점에서는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한국의 이마트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매장 입구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상품 진열 방식, 쇼핑카트의 모양, 심지어 계산대의 시스템과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한국의 이마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매장 안에는 수많은 몽골 현지인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셀프 계산대 시스템을 많은 몽골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들의 빠른 적응력과 수용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매장 안쪽의 식품 코너로 발길을 옮기자 마치 한국의 어느 동네 마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냉장 매대에는 형형색색의 포장김치와 다양한 종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한국 전통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각종 냉동 만두와 즉석밥, 라면, 종류들도 없는 것 없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떡볶이 밀키트나 부대찌개, 간편 조리 세트까지 진열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노민의 쇼핑 장바구니에도 어느새 빨간 포장의 김치와 봉지라면 그리고 초코파이 한 상자가 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했죠. 이제 저희 집 식탁에서 김치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반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와이프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보면서 직접 김치찌개나 불고기도 곧잘 끓여 먹는답니다. 한국의 다양한 공산품과 편리한 기술, 그리고 매력적인 식문화가 단순한 상품, 판매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몽골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이나 풍부한 지하자원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독보적인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높아진 위상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죠. 저의 낡은 취재 수첩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과 정의들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거대했습니다. 몽골에서의 취재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큰 문화적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한글 교육 열풍이었습니다. 처음 편집장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에 취미 삼아 가볍게 배우는 정도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했어요.
하지만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제 안일한 예상을 훨씬 더 압도적인 규모와 절실함으로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취재 일정 중 방문했던 몽골의 최고 명문 국립대학교인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에서 저는 그곳에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고 인기 있는 학과가 다름 아닌 한국어학과라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어학과 학과장인 오투 곰바타르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 뒤에 넘치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며 저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라 기자님, 현재 우리 몽골에서 한국어학과의 위상은 10년 전의 영어 영문학과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신입생 모집 기간이 되면 우리 학과의 입학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흔할 정도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류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몽골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망한 투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현재 몽골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진출해 있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어 능통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실제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간의 초임 연봉 차이도 최소 30% 이상,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취미의 영역을 넘어선 그들의 생존과 사회적 성공이 걸린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더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몽골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열풍은 비단 대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외곽 지역까지 거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설 한국어 학원들이 마치 우후적순처럼 생겨나 성업 중이었고 학원마다 수강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난 한 현지 교육 관계자는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정규 교육과정에 한글 교육을 포함시켜 몽골의 공식 언어인 몽골어보다 한글을 먼저 가르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주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노민의 도움을 받아 한 초등학교의 저학년 교실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이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6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또박또박 한글 자금과 모음을 따라 쓰고 있었고 낭낭한 목소리로 한국 동요 곰 3마리를 해맑게 합창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은 제게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의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난 어린아이들이 처음 문자를 배울 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과거 서양의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에 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전파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 이곳 몽골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글 교육의 양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강요나 문화적 침략 혹은 일방적인 시혜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몽골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20살 남짓의 젊은 여성은 유창한 한국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과 몽골을 잇는 훌륭한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활짝 열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마음껏 보고 싶은 소박한 꿈도 있고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직접 가서 그 아름다운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들에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나 선망의 나래를 넘어서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한국과 전체의 미래를 이토록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저는 이곳 몽골의 뜨거운 교육 현장에서 생생하고도 감격적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깊이 느낀 한국 문화의 거대한 영향력은 단순히 사용하기 편리한 첨단 제품이나 실용적인 선진 기술 혹은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 학습이라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몽골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그들의 섬세한 감성과 일상적인 생활 양식, 심지어는 가치관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울란바토르 시내 번화가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어김없이 한국의 최신 유행가가 경쾌한 리듬으로 흘러나왔고, 분위기 좋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어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다음 회차 내용을 예상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의류 매장에는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방송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왔던 스타일의 옷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마네킹이 입은 채로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젊은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통하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로드숍 매장은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보거나 구매하려는 손님들로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죠. 그 열기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노민의 특별한 주선으로 주말 저녁 시내 한복판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K-팝 댄스 동호회 연습실을 찾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역동적인 음악이 제 귀를 강타했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K-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수십 명의 몽골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습실 전면을 가득 메운 대형 거울 앞에서 마치 실제 무대에 서 있는 프로 댄서들처럼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고난도 칼군무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구슬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고 격렬한 몸짓 하나하나에는 지난 수개월 혹은 수년간 쌓아 올렸을 엄청난 연습량이 고스란히 느껴져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연습이 멈춘 사이 저는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한 남학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K-팝 댄스를 추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수줍은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고는 조금은 더듬거리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일단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처럼 이렇게 춤을 잘 추면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엄청 많아지고요. 사실 제 진짜 꿈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주 큰 방송국의 연말가요, 시상식 같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이돌 그룹과 함께 춤을 춰보는 거예요. 그의 까맣고 순수한 눈망울에는 K-팝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한국 무대에 대한 간절한 동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 문화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양고기를 이용한 몽골의 전통 음식이 주를 이루던 울란바토르의 식당가에 이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다채로운 종류의 한국 음식점들이 대거 들어서 성업 중이었습니다. 매콤한 국물이 일품인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 달콤 짭짤한 양념의 불고기와 갈비찜, 그리고 젊은이들의 최애 간식인 떡볶이와 한국식 치킨 같은 메뉴들은 이제 몽골 현지인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오히려 매우 인기 있는 핫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시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한 한국 식당의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식당을 열었던 10년 전만 해도 손님들의 90% 이상이 한국 교민이나 몽골에 출장 온 한국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체 손님 중에 몽골 현지인 손님들이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어떤 단골 손님들은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한국 음식을 즐기실 정도니까요. 심지어는 전문 식당을 찾는 것을 넘어 일반 몽골 가정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해요. 많은 몽골 주부들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주말이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가족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새롭고 세련된 가족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현상들을 바로 곁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한국화 현상은 과거 역사 속에서 흔히 보아왔던 것처럼 특정 국가나 외부 세력의 강압적인 문화 이식이나 일방적인 가치 주입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순전히 몽골 사람들 스스로가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우수성에 깊이 빠져들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고 향유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문화는 그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이나 경제적인 지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적 흐름 앞에서 진심 어린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몽골에서의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취재 여정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는 이 눈부시게 역동적인 한국화 현상의 이면에 혹시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를 작은 그림자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급격한 변화에는 밝은 빛과 함께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저널리스트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우연히 가슴 아픈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허리가 조금 구부정한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한 할머니께서 한글로만 빼곡하게 적힌 버스 노선 안내판 앞에서 한참 동안 어쩔 줄 몰라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그분의 모습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복 차림의 젊은 학생이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유창한 몽골어로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버스 타는 곳을 안내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친절한 학생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과 소외감을 느끼셨을까요? 이처럼 사회 전체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세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정보 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몽골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쳐온 한원로 학자님과 어렵게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 몽골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문화 변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물론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대중문화가 지닌 긍정적인 영향력과 그 매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수천 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유의 언어나 전통 예술, 그리고 생활 양식보다 한국의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세련된 것으로 여기며 무비판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현실은 한평생 몽골의 문화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문화의 소중한 정체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희석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는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래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이 결코 자국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고유한 정체성의 약화를 의미해서는 안 될 테니까요.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며 각 나라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가꾸어온 고유한 문화는 마땅히 존중받고 소중하게 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비단 문화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몽탄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건설 책임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과 효율적인 도시 계획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몽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엔지니어로서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도시 전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한국의 어느 도시처럼 변해버린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과 책임감도 솔직하게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곳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 신도시 어디에서도 과거 몽골 유목민들의 삶의 지혜나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이 가진 명백한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몽골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색깔과 역사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지한 자기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과 자기 성찰의 모습들은 어쩌면 지금 몽골 사회 전체가 더 큰 도약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건강한 성장통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희망적인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래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사회적 상황에 맞게 비판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때로는 나타난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건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건강하고 성숙한 자정 능력과 비판적 수용 자세가 앞으로 몽골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한국화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의 소중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몽골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그 어떤 취재보다 강렬하고 인상 깊었던 몽골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형언할 수 없이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냉소와 지적인 오만함, 그리고 깊은 의구심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몽골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가 몽골의 거리와 시장, 학교와 가정집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한 일시적인 문화적 유행이나 몇몇 성공한 기업들의 잘 짜인 마케팅 전략 혹은 국가적 차원의 거창한 성공 신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이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한 바람으로 자발적으로 변화를 선택하고 그 역동적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롤모델 그리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편의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편리한 생활 시스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대중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고단했던 과거의 삶을 개선하고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식 생활 양식을 자신들의 살 속에 깊숙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그것은 결코 과거 식민지 시대에 볼 수 있었던 맹목적인 문화적 추종이나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내팽개치는 자기부정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문물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고유한 사회적 상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변용하여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몽골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한국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도전 속에서도 외국의 선진 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결국에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으로 눈부시게 꽃피워냈던 그 위대한 역사적 경험처럼 말입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이번 취재 기사의 방향을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새롭게 구성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처음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냉소적인 분석 대신 제가 몽골에서 직접 목격하고 느꼈던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문화 교류 현상을 최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조명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그 멀리 떨어진 초원의 나라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동적인 과정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게 얼마나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념의 대립과 무역 분쟁, 그리고 문화적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간 관계 맺기의 희망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앞세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진심으로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제가 몽골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따뜻한 희망과 깊은 감동을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발달한 나라, 혹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만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발견한 한국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몽골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가슴 속에는 몽골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이 용솟음치듯 차올랐습니다.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제가 받은 이 벅찬 감동의 편지를 이제 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성껏 전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갈등이 아닌 화합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